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4살 회사원 최경식입니다. 몇 개월 전 지방에 살던 남자 사촌동생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이 동생은 대인 기피 성향이 있어서 매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면서 지냈는데요. 제가 전에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만나서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 안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최근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길래 참 잘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직장 근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낸다는 동생이 안쓰럽기도 해서 주말에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서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렸다는 동생을 보니 많이 밝아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새벽에 이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이 부엌칼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출혈이 심하지 않아 현재는 일반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동생은 갑자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또 동생분 가족들도 걱정이 정말 많이 되시겠어요. 동생분이 취업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다들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죠. 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동생분 몸과 마음이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몸의 건강만큼 이 마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강명원 강사님의 강연을 통해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국제마인드교육원 전문 강사 강묘한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매년 2만 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개그우먼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주변 동료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며 크게 충격을 받은 모습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 그 기사 생각나요. 그 개그우먼 진짜 자살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저도 많이 놀랐었는데요. 근데 왜 이분들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걸까요? 주변에 나 좀 힘들어, 좀 도와줘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처음부터 자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작은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점점 커지면 어느 순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생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마치 늪에 빠지면 애를 써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진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매일 수많은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잠시 스쳐가지만 또 어떤 생각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기도 합니다. 오늘 뭐 먹지 하는 가벼운 생각부터 쇼핑이나 드라마, 술, 게임, 도박 등에 빠져 삶을 힘들게 하는 생각까지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죠. 주변에서 쇼핑이나 드라마, 술, 게임, 도박 등에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좀 찔리네요. 저도 좀 찔리는데요.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는데요. 분명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사이트를 보다 보면 갑자기 이건 꼭 사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굉장히 후회가 되고요. 네, 지갑에 텅 빈 통장을 우리가 확인하면 좀 정신이 차려지죠.
네, 그런 일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특히 터치 한 번이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바일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동적인 생각은 개인의 삶을 불행에 빠뜨릴 뿐 아니라 타인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 호떡 가게에 호떡을 사러 온 한 남자가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호떡을 기름에 던져 주인이 3도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순간적으로 올라온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호떡가게 주인이 왜 잘라줄 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도 무작정 화를 내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게 저는 좀 잘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네, 특히 요즘은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도 자주 보도가 되는데 사회가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요즘 시대는 물질 맞는 중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경제 성장만을 위해 달려온 결과 삶은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마음은 약해져서 작은 생각 하나에도 쉽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에 끌려간다, 생각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생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먹고 싶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밖에서 들어왔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책상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그런 적 있어요. 네.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모두 내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끌려가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남편이랑 싸움을 하고 나서 진화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 사연처럼 자살을 하려는 마음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야지 하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될 수 있고,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끌고 다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을 악한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악한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 끌려가는 걸까요? 다른 사람 말에 약한 사람인가요? 왜 귀가 얇다고도 표현하잖아요. 유독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악한 영에 잘 끌려가게 됩니다. 아,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넣어준 생각을 더 쉽게 믿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도깨비 도로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 네, 그 도깨비도로 예, 들어봤어요. 저도 가봤어요. 아, 네. 네네. 네, 이곳은 눈으로 보기에는 내리막길 같은데 실제로는 오르막길입니다. 착시 현상 때문에 눈으로는 아무리 제대로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데요. 펜이나 공을 굴려보면 오르막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은 사실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에 최근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조업 현장직들은 주 52시간 제도 때문에 초과 수당을 못 받게 되면서 부족한 월급을 채우기 위해 주식을 해야겠다는 합당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주식은 위험성이 높으니 씀씀이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겠네요. 네, 그래서 자신을 믿는 것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도 의심 없이 강하게 믿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영에 충동을 받을 위험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또 고립된 사람일수록 악한 영에게 쉽게 끌려가게 됩니다. 고립이 되면 자기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되는데요. 고립이 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결정, 판단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의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몇 년 전 서울 법대 출신 50년 고시 폐인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된 적이 있는데요. 50년이요? 네, 서울 법대를 나온 70대 김기도 할아버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 법대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졌던 할아버지는 그 후로 10년간 고시에 도전했지만 법조인의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결국 정신질환에 걸려 혼자 폐인처럼 살면서도 여전히 고시에 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시에 붙어야겠다는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고 만 것이죠. 네, 50년이면 진짜 인생 전체인데요. 이렇게 고립이 되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기 정말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이 필요하잖아요. 거울로 봤을 때 내 얼굴에 화장이 잘 되었는지,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면 내가 보는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 보는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 스스로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인 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알려줄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을 믿고 내 속에서만 산다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표현하고 교류해야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한 영이 넣어주는 생각에서부터 자유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을 들으니까 악한 영에서 벗어나려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알려줄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주 씨는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도 어떤 생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니 그게 참 위험한 것이었네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 붙은 미국 공립고등학교 유학 관련 공고를 봤어요. 순간적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다 보니 유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영어 시험도 보고 또 유학원과 연결을 해서 실제 추진을 했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데 마침 미국의 한국 유학생 관련 사건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주변에서도 유학을 말려서 포기를 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유학의 좋은 면만 생각했고 위험하고 우려되는 면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네요. 네, 살다 보면 무조건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뒤 가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방해하는구나, 왜 내 의견을 무시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라는 테두리 안에 갇히면 편협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악한 영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해 먼저 주변과의 교류를 차단시키는 일을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거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생길 때는 감정을 추스리고 냉정하게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아는 동생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동생이 운동을 하는 앤데 같이 이렇게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집에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에 갔는데 갑자기 같이 지내는 동료들에 대한 막 미운 생각이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이 막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생각이 뻗어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당장 막 무엇이라도 부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에 이끌려가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 악한 영이라고, 악한 생각이야. 너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서 나중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생각이 마치 내 마음인 것처럼 생각을 넣어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속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행히 그 동생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돌이키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그 동생을 만나면 언니 그때 언니랑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그 생각에 끌려서 살아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생분이 전화를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네. 악한 영은 정말 교묘하게 생각을 넣어주고 결국 인생 전체를 불행으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사소한 생각에서 시작하지만 그게 커지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특히 요즘에는 대인관계가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마음으로 교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악한 영이 우리를 속이고 생각을 넣어줄 때 이것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